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울 속 모습은 그대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그것. 바로 근육입니다. 70살을 넘기면 우리 몸은 아무런 경고 없이 매년 근육의 8%를 잃습니다. 10년이면 거의 80%.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침묵의 붕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것, 단순히 운동하는 것, 그 이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른 몸이 아니라 사라지는 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힘을 되찾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70살을 넘기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근육입니다.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나 체중 감소로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70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약 8%씩 감소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년이면 근육의 거의 80% 가까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몸에 힘이 없어지고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며 낙상사고나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고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근육량의 심각한 손실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말라 보이는 것과 근육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체중이 가볍더라도 근육이 탄탄하게 유지되어 있다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함께 약해지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 건강에서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라며 체념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하면 근육 손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왜 줄어들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며,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됩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단백질 섭취 부족과 함께 점점 떨어지는 흡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과 70살이 넘은 사람이 같은 양의 단백질, 예를 들어 계란 하나를 먹었다고 가정해보면 젊은 사람은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지만 고령자는 50%도 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장의 기능도 함께 저하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살 할머님은 키가 158cm에 몸무게가 43kg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란도 자주 드시고 일주일에 2-3번 고기도 드신다 했지만 실제로는 마른 체형을 넘어서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식사 습관을 들어보니 아침과 점심은 매우 적게 드시고 저녁에만 배불리 식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저녁에 몰아서 먹더라도 대부분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될 뿐입니다. 특히 나이 든 몸에서는 한 번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바로 70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보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간편하고 구하기 쉬우며 조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들에게 인기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단백질 섭취에 대해 여쭤보면 대부분 계란은 매일 하나씩 꼭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에 불과합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최소 72g 이상인데 이 양을 계란만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12개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많은 계란을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계란을 꾸준히 매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먹던 분들도 한두 달만 지나면 계란만 보면 물린다고 하시거나 심지어는 계란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는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란만을 단백질의 주 공급원으로 삼는 식단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단백질 섭취량이 다시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음식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없이 즐겁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란만 고집하는 식단은 처음에는 쉬워 보여도 결국 실천 지속성이란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하려면 단순히 양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과 조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아미노산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9가지는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지만 문제는 비율이 항상 같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단백질원만 섭취할 경우 특정 아미노산이 과잉되거나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의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은 부족하고 반대로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리신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훨씬 균형 잡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식습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밥과 된장찌개, 밥과 나물, 곡물과 콩을 함께 먹던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식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보충할 때에는 반드시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콩도 먹고 생선도 먹는 식단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는 물론 식사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는 단조로운 식단은 금방 지루해지지만 여러 가지 맛과 조합이 있는 식사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어줍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국 단백질 보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하려면 단순히 계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란도 물론 훌륭한 식품이지만 계란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고 흡수에도 유리한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이 식품들은 각각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단백질 외에도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해줍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소화 기능과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소화 용이성, 지방 함량, 아미노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그리고 계란이 있습니다. 황태는 고단백이면서도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가 잘 되고 간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해 장 건강과 단백질 대사에 모두 유리합니다. 들깨는 육류 못지않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여 뇌 건강과 항염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하자면 계란은 여전히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뛰어난 식품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하므로 위의 다른 식품들과 함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식품은 단백질의 양과 질, 흡수율, 건강 부가 효과까지 모두 갖춘 구성으로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식품들을 꾸준히 그리고 부담 없이 식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품부터 하나씩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식단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올바르게 알고 활용한다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5가지 단백질 식품 중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태를 해장국 재료나 찌개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면서도 지방 함량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고기를 먹으면 종종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황태는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없어 소화가 훨씬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숙취 해소를 위해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그러나 황태를 섭취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황태를 국물 요리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단백질은 국물보다는 건더기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를 남기면 단백질 섭취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 찢어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끓여 드시고 점심에는 간장이나 고추장에 묻혀 무침 반찬으로 드시며 저녁에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찌개 형태로 드시면 하루 3끼 동안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분산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고 나누어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높고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황태는 말려서 보관이 용이하고 조리법도 다양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물론이고 맛과 영양, 편리함까지 갖춘 황태는 고령자 식단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식품입니다. 황태를 꾸준히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일상에서 체력 증가나 낙상 방지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태에 이어 소개할 2번째, 3번째, 그리고 4번째 단백질 식품은 각각 두부, 병아리콩, 그리고 들깨입니다. 이 3가지 식품은 모두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능성과 영양 가치는 매우 다양하고 독보적입니다. 먼저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단백질 흡수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콩을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두부는 이미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들에게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는 종류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르며 그 중에서도 단단한 모두부가 가장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은 순두부도 좋지만 단백질 섭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모두부를 선택해 하루에 반모 정도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병아리콩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병아리콩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식물성 식품 중에서는 드물게 균형 잡힌 단백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100g 17g에 달하는 섬유질을 제공하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한 번에 충족시켜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병아리콩은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이 풍부하여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병아리콩은 미리 물에 불려 밥에 넣어 먹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식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APEA와 DHA로 전환되어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 관절 통증이나 만성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는 가루로 만들어 나물 무침에 넣거나 들깨 우유를 만들어 마시거나 들기름 형태로 식사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병아리콩, 들깨는 각각의 방식으로 단백질 공급뿐 아니라 뼈 건강, 장 건강, 뇌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다기능 식품들로 고령자 식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재료들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볼 식품은 바로 계란입니다. 앞서 계란만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란을 무시하거나 제외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은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흡수율을 자랑하는 아주 귀중한 식품입니다.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서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생물학적 가치를 가진 식품은 드물며 그래서 계란은 단백질의 기준점, 즉 완전 단백질의 대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류신은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고령자의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뇌세포의 건강과 기억력 유지,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걱정하며 노른자를 피하고 흰자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노른자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조리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는 반숙 상태의 계란이 소화에 더 유리하며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를 적당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다른 단백질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영양 효율이 매우 뛰어나며 조리 시간이 짧고 활용도도 높아 고령자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재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을 주식으로 고집하지 말고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와 함께 조화롭게 식단에 포함시켜 단백질의 질적 다양성과 흡수율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은 단순한 단백질 보충 이상의 건강관리 도구로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더라도 우리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섭취량이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섭취한 단백질이 덩어리째로 소화되지 않은 채 배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식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바로 위산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단백질을 잘게 분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장까지 가는 동안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 음식, 여름철에는 오이 냉국처럼 새콤한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여 소화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꼭꼭 씹는 습관입니다.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단백질의 소화를 미리 시작해주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방해 요인은 근육으로 전환되는 능력의 저하입니다. 흡수된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전환되던 젊은 시기와 달리 고령자의 경우 이 전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양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식사 방식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 먹는 경우 단백질 흡수량은 이미 한계를 넘겨버려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되거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고령자의 경우 한 끼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의 양은 20g 정도이며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방법은 단백질을 하루에 여러 번으로 나누어 분산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오전과 오후 간식 시간, 그리고 취침 전 간단한 간식까지 포함하여 5번에서 6번으로 나누어 먹으면 근육 합성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어 단백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B군과 건강한 지방, 유산균이 함께 포함된 식사 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6은 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6은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러한 식품들을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한 스푼씩 곁들이면 단백질의 흡수와 이용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고 김치와 함께 먹는 구성은 단백질, 비타민, 유산균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식사 예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식습관이 바로 고령자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알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익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이론만 알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근육 손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몸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실천이라고 해서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고 아침마다 황태국을 끓여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때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꼭 먹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상당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두부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모두 밥물을 구입해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식으로 하루 2끼의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들입니다. 셋째 주가 되면 병아리콩이나 들깨 중에서 자신에게 더 맞는 재료 하나를 선택해 식단에 추가합니다. 병아리콩은 밥에 넣거나 샐러드에 섞어 드시고 들깨는 나물 무침이나 국에 넣어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반숙으로 조리해 아침 혹은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하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고르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란만 고집하지 않고 황태, 두부, 콩류 등을 조합하여 식사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황태국 끓이기 귀찮다면 계란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도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지며 단백질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변화가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량의 증가나 체력 회복은 보통 2-3개월이 지나야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며
그 사이에도 면역력 강화, 활력 증가, 혈당 안정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이미 몸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다만 함께 먹는 탄수화물의 양만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가벼운 산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의 산책은 혈당 조절과 단백질 흡수에 모두 도움이 되며 근육 사용을 유도하여 단백질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실제로 활용되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여러 번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볍게 움직이며 다양한 식품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단백질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결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늘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